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AI 기술로 과장된 마케팅을 하는 이른바 AI 워싱 기업 2곳에 총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 당국이 이번 벌금 부과와 함께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차익 실현 물량 출하에 급락하면서 6만 2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대표적인 현물 ETF인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 전날 6억 4,3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검거됐습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4년간 해외 각국으로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인터폴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일 오르던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건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더불어서 3월 FOMC 점도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의 전망치가 당초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별 종목을 살펴보시자면 엔비디아가 이 차세대 AI 칩이죠. 블랙웰을 공개하면서 1.1%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그 이외의 반도체주들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어제는 1%가량 낙폭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회복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1.09%가량 오르면서 2,6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2,200억 원어치 매물 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역시 현재 강보합으로 출발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890선 넘어섰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이 반도체주인데요. 반도체주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정 장비의 경우엔 오늘 장에서 0.74%가량 올라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엔비디아 GTC 2024가 계속해서 반도체주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화려한 축제 속에서 현재 메모리 업체들이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이 HBM3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1일까지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별거 없었습니다.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FOMC가 있으니까 크게 변동성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일단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좀 느낌인데, 자, 미국 시장을 보고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다우존스는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도 괜찮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과거에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 FOMC를 앞두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먼저 미리 빠지고 막상 얘기가 나오고 나서 쾅 빠지고 그리고 반등 주고 이랬던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 별로 안 빠집니다. 일단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본 시장이 휴장입니다. 20일 오늘 휴장인데 어제 되게 수상하게 강하게 움직여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는 FOMC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박살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IT 부품주들 좀 미리 좀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급격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 FOMC 발표 전에서는 미국 시장도 어제까지 급등하는 흐름 없었고,
애매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다 오늘은 일본 시장이 또 급등할 수가 없죠. 오늘 휴장이니까. 일본 시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장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막 급등하진 않을 거예요. 급등하진 않겠지만 일부 애들은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일부 애들은 올라가는 IT 부품주가 있을 거고 일부는 뭐 반응 없이 가만히 있을 텐데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최근에 고점 대비 종목들이 많이 빠진 애들은 한 20% 빠졌고 적게 빠진 애들도 한 5%에서 뭐 10% 정도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 드렸었던 LX 세미콘은 거꾸로 지금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지난주 드렸던 기준으로는 3% 넘게 수익이 달성이 됐고 그래서 이미 바닥에 있는 애들은 빠질 자리가 없어서 거꾸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강한 패턴이 있고 바닥에 있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강한 패턴과 바닥에 있는 애들 누가 더 빨리 강하게 움직이느냐. FOMC 일단 오늘 새벽 3시에 발표가 나왔는데 뭐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하 2번 할 거다. 뭐 금리 인하 뒤로 미루겠다. 그랬는데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빠져. 오히려 악재 소멸이라고 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안 좋은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미국 경제는 튼튼합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겁니다. 언젠지는 안 알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애매하게 또 지나가면 그러려니 하고 또 다시 또 시장은 또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상한 얘기만 안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뭘 뚜껑 열어봐야죠. 어쨌든 IT 부품주들은 바닥에 있는 것과 고점에 떠 있는 것들 뭐가 빨리 움직이냐? 고점에 떠 있는 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IT 부품주에서도 신고가 패턴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IT 부품주들은 조정 시 매수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벌써 계속 했으니까 어제 저녁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고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기준으로는 IT 부품주가 없으면 뭐 얘기가 안 돼요. 하여튼간 IT 부품주를 꼭 해야 됩니다. IT 부품주가 제일 안전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서는 뭐 조선주, 은행주, 뭐 자동차, 뭐 강한 애들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편안한 게 IT 부품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나라 시장도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도 자, 일단 코스닥 강한 흐름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박살날 것 같으면 벌써 빠졌겠죠. 이렇게 쭉 빠졌을 텐데 안 빠집니다. 코스피는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그냥 애매하게 그냥 떠 있는 정도의 흐름인데 일단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이 방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급등할 일은 없다. 왜 우리나라가 오늘 급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오늘은 급등할 거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빠질 거에 대한 미리 선매수를 들어가실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가지 말고요. 이따가도 종목 드리기는 할 건데 강한 패턴이기는 한데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지금에서 IT주들은 다 LX 세미콘 봐봐요. 쟤는 뭐 3%밖에 안 올라가서 그렇지 지금 IT 부품주들은 10%, 20% 혹은 30%, 40%가 잘 나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돈 깨먹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좋은데 떠 있는 것과 바닥에 있는 걸 잘 섞어야 된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양호하니까 뭐 그게 뭐 오늘 뭐 새벽에 뭐 미국장이 뭐 급락해가지고 뭐 계속 하락장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빠져도 올라갑니다. 근데 안 빠질까봐 지금 걱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IT 부품주 위주로 해서 저점 매수 해보시는 전략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PSK 홀딩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PSK 홀딩스 먼저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86%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4만 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PSK 홀딩스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이미 PSK도 잘 가고 있고 PSK 홀딩스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 패턴입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애들도 잘 가요. 뭐 막 덤벼들 필요까지는 없는데 결국은 가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가게 될 겁니다. 신고가 패턴이요. 이미 많이 올라간 애들이고요. 일단 HBM 관련주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PSK 홀딩스인데요. 현재 오늘로써 신고가 패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좀 더 추가적인 이런 상승 여력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1일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53,4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2일 STI 3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3일 PSK 26,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3월 14일 비츠로테크 8,160원 말씀해 주셨는데 3.55%의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월 15일 퍼스텍 3,320원 말씀해 주셨는데 0.1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퍼스텍 3,330원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3월 19일 LX세미콘 바로 어제였죠. 79,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87.3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지금 바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표적 종목이었던 LX세미콘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인 PSK 홀딩스 어떻게 매수가 가져갈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LX세미콘은 지지난주에도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LX세미콘 차트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드렸을 때 기준으로는 그때 78,000원이었나 하여튼 그때 드렸을 때 가격에서는 지금 3%가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3%가 올라와도 편안한 게 올라간 게 없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최근에 시장 종목들 IT주들 떨어졌잖아요. 얘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지도 않고 사사사 올라가는데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급등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주반도체,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미국이 엄청난 큰 폭락만 없다면, 엄청난 큰 폭락이 딱 생기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 종목들 다 빠지고 어쩔 수 없죠. 뭐 미국도 뭐 박살나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버티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오늘 밤에 뭐 그렇게 뭐 미국장 크게 빠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제 일본 시장이 먼저 미리 움직였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쪽보다는 강했던 애들이 더 한미반도체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먼저 강하게 10%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걔네들이 10% 올라가면 AS세미콘도 10%를 따라갈 것 같지만 안 가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안 빠지는데 단점은 올라가도 살금살금 달팽이 기어가듯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일단 단점이고요.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나중에 뭔가 발동 걸리면 그때는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안전한 종목이니까 3% 달성된 이후에서 저는 어차피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는 달팽이 패턴이 좋습니다. 달팽이 패턴처럼 저는 큰 수익 빨리빨리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3% 수익 달성됐더라도 그냥 내비둬도 됩니다. 근데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수익을 원하면 급등에 있는 이미 급등에서 이미 벌써 달리는 말, 그러니까 달팽이 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됩니다. 어쨌든 FOMC 지난 이후에서는 그런 애들이 좀 핫하게 뭐 이스펙타시스도 최근에 막 갑자기 40% 올라갔듯이 그런 패턴은 그쪽에 있고 이쪽은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안전하죠.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79,000원 안 들어왔지만 지지난주에 들어왔던 가격으로는 이미 3% 달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급등명중 종목
몇 개 더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가온칩스부터 볼게요. 가온칩스. 자, FOMC를 앞두고 미국장도 크게 안 빠지고 그러니까 잘 버티죠. 이것도 급등에 있는 신고가 패턴이고요. 이런 애들이 빨리 움직여요. 움직이면 20% 움직이면 얘가 먼저 가겠죠. LX미코는 뭐 언젠가는 20% 가겠죠. 쟤도. 그러니까 그런 패턴과 저런 패턴은 나눠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 빨리 수익 나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대신에 흔들릴 때서는 많이 흔들리니까 그거는 잘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패턴이고요.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이게 급락 나오거나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만 안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의 IT 섹터들은 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흐름이고요. 자, 다음은 HPSP. 이것도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는 안 해주는 일단 FOMC 앞두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요 양봉만 이렇게 FOMC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뜨면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좋습니다. 79.5% 수익률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제주반도체 이쪽을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다른 IT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1등 종목이 있고 2등 종목이 있고 3등 종목이 있고 그거를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런 애들을 잡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신고가가 있는 애들은 선수들한테 주고 초보자들은 2등주, 3등주, 그러니까 꼴등주도 뭐 해도 수익이 나지만 섞으세요. 꼴등주만 갖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지금은 강한 애들을 좀 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 그런 지금 FOMC 앞둔 시장이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서 난 저거는 너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그런 게 잘 갑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해서 그걸 안 사요. 근데 그런 게 잘 갑니다. 개인들이 안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서는 떠 있는 거 잘못 건드려 가지고 많이 데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데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떠 있는 하도 맨날 빠지니까 고점에서 맨날 50%, 60%, 80% 떨어지는 거 당하다 보니까 1년, 2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이제 떠 있는 거 자체를 접근을 안 하는데 이제서야 떠 있는 걸 접근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를 공략하면 지금은 신고가 패턴, 강한 거를 공략을 하면 수익이 더 빨리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얘도 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보유자 영역이지만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흐름이 나쁘진 않고 보유자들만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요.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사지 마세요. 애매합니다. 신규 매수하기는 애매해요. 나중에 조정을 세게 들어오면은 그때는 주워 담아도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수주 이틀 전에 LIG 넥스원 7년치 수준가? 하여튼간 7조였나? 아니 7조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뉴스 제목을 보니까 제목만 봤어요. 제목만 7년치 수주가 뭐 들어왔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수주가 28조였나? 하여튼 7년치 수주 28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사 보고 왔는데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실적들이 무지막지하게 좋다는 기사들은 있으니까 뭐 계속 들어올 거예요. 수주 소식이. 자, 다음 PSK. 자, 앞서서 봤던 애들은 뭐 100%, 120%, 112%, 79.5%, 뭐 700%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애들이고요. 왜냐면 추천한 지 좀 시간이 됐으니까. 근데 PSK는 추천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월 25일. 그래서 25.2%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PSK인데요. 얘도 신고가 패턴이라서 요번에 다시 또 달리랍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잘 공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게 좋은 거고요.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얘도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던 애였는데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로 갈 애인데 최근에 그럴 것 같아서 추천했더니 수익이 4%가 아니고 47.5% 거의 5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갈 거예요. 신고가 패턴은 다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잘 못 살 거예요. 무섭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막 10% 빠질 것 같고. 근데 이런 애들이 10% 빠지면 15%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중요하게 별표를 100개 쳐놓고
귀담아 들으면서 단타 칠 거면 바닥에 있는 거 LXM 믿고 백날 단타 쳐봤자 3%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는 제대로 걸리면 30%, 40%, 50%가 나와요. 못 먹어도 5%가 나오고 그런 패턴이에요. 신고가 패턴은 별표 쳐놓고 하여튼간 이런 애들을 지금장부터는 잘 공략을 해야 된다. 안 죽어요. 개인 투자자 건들지도 않거든요. 다 기관하고 외국인만 건들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얘도 신고가 패턴이죠. 뭐 이런 거 조정받으면은 이런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도 셀 수 있어요. 한 10%? 뭐 많이 빠지 20% 빠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안 깨집니다. 나는 돈을 깨먹어야지. 아유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난 돈이 많아. 나는 돈을 다 버릴 거야. 해갖고 난 92,000원에 물려야지. 그럼 이상하게 안 물리고 수익이 납니다. 신고가 패턴이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나는 돈 안 벌 거야. 나는 쫙 꼭대기에 있는 거 사야지. 바닥에서 안 사고. 원래 저는 바닥에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강조하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이 좋아지게 되면 신고가 패턴이 또 잘 가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조정받으면 그거를 하는 게 제일 최상입니다. 그게 제일 최상인데 또 강한 종목이 잘 안 내려오니까. 근데 물려도 이런 애들이 또 다시 수익이 나고 또 신고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들이 건들질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안 사요.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뭐 사는 사람 있겠죠.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종목들, 뭐 제약주, 뭐 바이오, 화장품, 뭐 조선주도 뭐 올라갔다 하지만 벌써 몇 년치 물려 있고, 막 철강주 물려 있고, 건설주 쪽꼭대기 물려 있고, 그걸 손절하고 신고점에 있는 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옮기지 못한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뭐 전국에 있는 뭐 1,000만 명에 있는 뭐 주식 투자자들 1,500만 명이라고 그러죠. 1,400만 명인가? 이 방송을 보고 1,400만 명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행하는 사람들은 몇 없겠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 이정 전문가가 얘기했던 정말 신고가 패턴이 정말 잘 가는구나. 그건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패턴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PSK 홀딩스 신고가 패턴. 자, 많이 올라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거 어떻게 공략을 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5,000원서부터 움직였습니다. 5,000원에서 좀만 올라가면 이제 1,000%예요. 10배. 5,000원에서 이제 5만 원 가게 생겼는데 아직 뭐 5만 원 가려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되지만 하여튼 41,000원. 그래도 8배는 올라갔으니까 5,000원에서 8배가 올라가 있는 신고가 패턴인데요. 자, 매수 가격은 좀 더 싸게 사면 좋긴 하겠는데 가격이 안 돌아와도 뭐 물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1,400원. 웬만하면 오늘 장 급등할 일이 없습니다. 일본 시장도 오늘 휴장이고요. 미국 시장 지금 FOMC 전에 급등할 일 없어요. 일단 FOMC 뭐 나오고 나서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미리 막 설레발 치면서 올라갈 일은 전혀 없으니까 대신에 물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골 먹혀도 15골 넣으면 되는 거고 30골 먹히면 뭐 35골 넣으면 되는 거고 강한 종목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먹히는 것보다 넣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것보다 올라가서 수익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정도 가격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샀는데 물렸어. 그럼 내려올 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8천억이라 8,700억. 조만간에 조 단위로 넘어갈 종목이라서 근데 물량도 많고요.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HBM 관련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는 모델명인 것 같아요. 블랙웰 B, GB200인데 어쨌든 B200 모델을 내놨는데 성능이 기존의 H100보다 30배가 그러니까 최고 성능으로 따졌을 때에서 30배 정도 이렇게 최고 성능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놓게 되면 올해 말부터 내놓을 건데요. 불티나게 팔려서 병목 형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물량이 모자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능이 되게 좋은 거를 아니 뭐 2배 정도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불티나게 팔릴 텐데 30배 정도 성능이 좋다라고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죠. 한 개당 6,600만 원이라는데 근데 어쨌든 내놓는 즉시 싹 다 팔려서 하여튼간 물량이 모자랄 것 같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은요 계속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요. 기사 한번 나중에 봐봐요. 한번 미래에 가서 뭐 봐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는지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HBM도 같이 성장하게 될 거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그래서 신고가 패턴이 그래서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하도 지겹게 많이 얘기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역 종목은 PSK 홀딩스 신고가 패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PSK 홀딩스고요. 매수가는 41,4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더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매우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맥주입니다. 이 최근 이슈를 보자면요. 어제자로 계속된 실적 부진에 자동차 수리부품 업체에 매각이 됐다는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매수가는 3,200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자면 현재 5.25% 네,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1,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자, 좀 별로 안 좋은 기사가 떴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빠졌던 거겠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는 빠진 거니까 뭐 실적 얘기는 이제 더 이상은 뭐 그걸로 더 이상 뭐 이렇게 더 여기서 더 이미 벌써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얘가 바닥을 쳤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미 벌써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됐고,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거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되고 나서부터의 이제 앞으로 사업이 잘 돼야지만 그 가격으로 올라올 텐데 현재로서는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호재로 뭐 2,000원까지는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려 있는 3,200원까지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아직 지수 뭐 나빠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뭐 2,000으로 깰 느낌보다는 2,800, 3,000으로 올라갈 느낌이 강하니까 좀 더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3,200원 어렵겠지만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일단 2,000원도 가고 뭐 2,500원도 가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요? 휴메딕스요. 휴메딕스.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9,300원 30%예요. 29,300원에 30%? 1월 19일 날 샀어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 쪽인데 이게 지금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뚫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 번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추세 방향이 지금 조정에서 조정을 탈피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섹터, 그러니까 흐름이라 예. 아주 가볍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대충 적당히 수익이 나면 IT로 교체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사실 근데 오늘 제약 섹터들이 좀 강하거든요. 진단키트가. 왜냐면은 일본에서 무슨 이상한 뭐 질병이 창궐했다고 그래갖고 지금 그쪽이 막 움직이고는 있는데 얘는 또 그쪽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아니면 그것도 잠깐 이슈라 잠깐 그런 이슈에 만약 이게 진단 키트라도 하나 크게 하나 엮여 있었으면 아마 확 하고 한 20% 정도 확 올라갔었으면은 예. 딱 팔면은 IT로 교체하기 딱 좋은데 그 부분 좀 아쉽다. 뭐 그 예. 부분이고 어쨌든 수익은 날 수는 있어요. 뭐 지금도 손실은 아니니까 예. 조금 수익이 나면 IT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IT로요.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뭐 급락할 것도 없고 급등할 것도 없고 그냥 쏘쏘 양호하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지금 이제 IT 이제 사야 되니까 저라면 교체해요 지금 당장. IT라는 종목이 잘 몰라요. 내가 나이 80 넘어가지고. IT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 뭐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요.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뭐 로봇주하고 지금 반도체하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앞으로 미래에 최소한 10년 동안의 먹거리는 될 거고 뭐 길게 볼 때는 한 100년 동안의 먹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지금 핫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쪽으로 오늘 저거 하신 거는 PSK 홀딩스 41,000 41,400원에 아까 얘기한 거. 차라리 걔가 빠르죠 얘보다는. 얘보단 그 사람 빨라요. 그렇죠. 근데 이미 벌써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걸요? 아까 얘기했더니. 어쨌든 예. 그쪽이 좀 더 수익률은 빠를 수 있으니까 예. 잘 고민해서 어차피 손실 아니니까요. 휴메딕스도 지금 딱 보면은 50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수익에 예. 팔아가지고 IT로 한번 잘 교체해 보세요. IT 오늘 사는 게 IT예요. 네, 오늘 PSK 홀딩스 HBM 관련주 반도체 장비입니다. 예, 반도체 산도 그게 IT구만. 네, 맞습니다. 잘 몰라요.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중간 시황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저희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종목 상담 아직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현재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고요. 현재 4.31%, 4%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32,000원 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코스피는 1.2% 넘게 강하게 출발해주고 있고요. 2,688선 지나가면서 2,700선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현재 0.07% 상승폭 올려가면서 현재 8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 없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지났을걸요? 한 5분, 길어야 10분, 갑자기 IT 주식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 IT 주식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PSK 홀딩스뿐만 아니라 지금 싹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포트 비중에 IT 비중 50%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저는 좀 오버해서 10개 중에 8, 9개는 IT로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한 개는 뭐 이상한 거 갖고 있어도 돼요. 뭐 저출산주라든지 뭐 방산주라든지 한 개 정도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8, 9개는 IT로 그냥 다 사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습니다. 뭐 그런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산업에 봤을 때에서 지금 알리랑 테무가 들어와서 제조업도 좀 불안해서 화장품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저가가 공세가 들어와 갖고 나중에 전기차 뭐 1,000만 원대, 뭐 1,600만 원대 들어오면 사실 자동차도 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조선주는 그래도 좀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등등등등 저도 이렇게 산업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막 경우의 수를 막 따져야 되고 막 머리 아프고 그래요. 중국의 저가 공세는 어떻게 하며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언제 끝날 거며 무슨 지금 뭐 등등등 있는데 반도체만큼은 순탄합니다. 그러니까 뭘 머리를 싸갖고 무슨 뭘 사고 뭘 사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IT가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데 지금 그 IT가 지금 좀 전에 5분, 이제 10분 전부터 지금 막 강해지거든요.
막 강해집니다. 지금 막 10%, 6%, 뭐 8% 지금 막 급등하는 것도 막 보이는데 저는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그저께 공개 방송에서도 지난주에서도 FOMC를 앞두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IT에 대해서 미친 사람처럼 계속 강하게 IT를 해야 된다, IT를 해야 된다. 딴 건 다 모르겠다. 기승전 IT 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이틀 전에 차은우 알조라는 테마가 생겼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차는 자동차를 얘기하고 은행은 은행주를 얘기하고 우는 우주방산을 얘기하고 R은 알테오젠을 얘기하고 조는 조선주를 얘기하는데 저도 알테오젠 빼고 나머지는 다 좋게 봐요. 근데 왜 반도체가 없느냐. 차은우 알조가 아니고 차은우 알조 반으로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다라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기승전 반이다. 반도체를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반도체가 지금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반도체를 사야 돼요.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뭐 PSK 홀딩스 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쫓아가지 말고 반도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만 하다 300개가 다 반도체입니다. 300개 종목이 있는데 도대체 뭘 살 줄 모른다. 제가 이거를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8월 달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IT주 싹 다 움직입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도 5% 움직이고 가온치도 6% 움직이고 텔레칩도 7% 움직이고요. 원익아패스도 5% 움직이고요. 엑시콘 10% 움직이고요. 다 움직여요 지금. 최근에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고요. 싹 다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싸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 사야 되고요. 자, 지금은 노란 똑방도 열려 있는데 거 봐요. IT 제가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IT 없으면 간첩이고 제 방송 보면서 이제 앞으로 IT 없으면 소외받을 거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어제 노란 똑방에서도 지금 노란 똑방 열어놨습니다. 지금 저 QR 코드 이렇게 지금 하면 카메라 이렇게 대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어제도 장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수상하다. 반도체 집중 매수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눈치 못 챈 사람들은 뭐 안 받겠죠. 보신 분들은 IT 사야 되고요. 지금도 IT 사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그래요. 오늘 IT 부품주들 느낌이 느낌대로 맞는 것 같으니까 자,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도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게릴라 공개 방송 짧게 해드릴게요. IT주들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이제 2,800, 3,000으로 가야 되거든요. FOMC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파월 회장이 안 좋은 얘기 할 것 같은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PPI 지수 나오기 전에서도 CPI 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경 안 쓴다 그랬죠. 미국장 안 빠질 것 같다고.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IT주 해야 돼요. 그 얘기로 YJ 뭐죠? 저기 반도체 장비주인데 지금 YKI도 지금 급등하려고 그러고 일단 신고가 패턴들은 다 좋은데 입이 근질근질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IT를 왜 언제까지 그리고 왜 이쪽에다가 10종목 다 사세요. 그냥 IT를 10종목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포트가 100개가 있다. 100개를 다 IT로 다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겠으면 요거 방송 끝나고 11시에 공개 방송 잠깐 할 건데 들어오시면 IT 왜 좋은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반도체주의 모멘텀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기존의 차은우를 차은우 반해쪽, 반도체 해양 조선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이슈를 보자면요. 현재 시간으로 15일이죠.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진펜트라를 미국 전역에 성공적으로 출시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0.6%가량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3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셀트리온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원하면 IT가 좋죠.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자, 22만 6천 원의 비중 10% 물려 있으신 건데 길게 가져가면 수익으로 바뀌어요. 지금 마이너스 18%잖아요. 길게 가져가면 수익으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근데 이제 뭐 18% 정도인데 지금 빠르게 뭐 2주 안에 20% 수익을 내서 저는 이거를 수익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럴 때에서는 지금 당장 IT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가 빠른 수익이 나와요. 10% 두 번 먹어도 되고 한 방에 20%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IT가 좋다는 얘기인지 얘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좀 지겹더라도 가져가면 뭐 올 연말이나 혹은 뭐 내년 연말이나 그 가격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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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혹시 뭐 TV로 보고 계시면 그게 좀 느려서
전화로 저랑 네.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보세요? 아닌데? 전화로 하셔야 돼요. 자, 전화 드시고. 아니, 누가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저랑 지금 그러니까 TV 소리를 끄세요. 그러니까 TV 소리를 줄이시고 전화로만 저랑 통화를 하시고 TV는 화면만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무슨 종목 질문 주시는 건가요? 아, 네. 저기 잠깐 제가 이거 전화 받다가 깜빡 잊어버렸고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의 아, 제가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6만 5천 원인 것 같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65,000원의 비중은요? 예, 네, 비중이 10%인데요. 비중은 10%.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조선주들은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놀러 왔는데 뭐 합창의장인가 누군가 하도 놀러 왔어요. 근데 왜 왔나 저도 궁금했었는데 네. 지금 예전에 미국은 엄청나게 제조업이 발달, 특히 모든 군수 시설들을 한 방에 막 몰빵을 해놔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막 군함을 막 몇백 척, 뭐 몇천 척 이렇게 막 건조를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답니다. 네. 지금은 배를 1년에 뭐 한 대인가 두 대인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1.6대밖에 못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에는 그게 지금 당장 그렇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그 물량을 주려고 그러는데 대신에 이제 미국에 가서 지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그걸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쪽에 지금 얘기가 모아지고 있어서 호재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작년도서부터 준비를 했더라고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건조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러면 예. 7만 원, 7만 5천 원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러면 7만 5천 원대까지 그냥 좀 가지고 갈까요? 그때 가져가셔도 되는데 조금 시간은 걸려도 예. 괜찮다면 7만 5천 원까지 보유하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고요. 매수가는 17,000원 말씀해 주셨고 보유 비중은 8% 싣고 계십니다. 현재장에서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3.87% 좋은 출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장에서는 6,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앞타바이오 차트가 앞타바이오 이렇게 바닥을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대부분 보나마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감사 시즌인데 적자죠. 감사 보고서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왔네요. 얘는 적정. 그러면은 뭐 상폐될 일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보유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는 종목들은 막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급등한다는 느낌은 아직은 그렇게 보이진 않으니까.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그저께에서도 이게 불기둥 종목인데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으냐면 이렇게 신고가로 가고 있는, 제가 어제도 이걸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게 튄다고 샥 올라갔다가 샥 하다가 샥 올라가는, 9% 10% 올라가는 이유가 강한 게 튀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감사 보고서 나왔고 상패는 면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10,000원 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패턴은 아니니까 좀 묵혀두면 언젠가는 이제 얘도 갑자기 뭔가 이슈에 타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이 굉장히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고요. 저희 매수가는 45만 1,000원, 보유 비중은 30% 싣고 계십니다. 현재장에서의 흐름 보시자면요. 4.21%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6,100. 네, 저희 현재장에서의 흐름 다시 한번 보시자면요. 저희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현재장에서의 흐름 저희 지금 체크해 볼 텐데요. 45만 1,000원 선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주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포스코는 일단은 철강 섹터이면서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포스코 퓨처엠, 뭐 엠텍, 뭐 등등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2차 전지 전해질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엮여서 움직이는 영향이 좀 더 크죠. 최근에서는. 근데 원래는 과거서부터 전통적으로 철강 섹터였는데 근데 철강주의 흐름이 되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최근에 들려오질 않죠. 그래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매수 가격을 보니까 45만 1,000원인데 최근에 이거를 샀다는 것은 이걸 뭐 차트가 좋아 보여서 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살 거였으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해질 관련주들이 있죠. 그런 쪽들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리고 한화성인가? 이런 패턴들, 이런 패턴들이 좋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목 선택을 조금 미스하지 않았나. 차트는 좋았어요. 무겁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해질로 봤다면 얘보다는 제가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보셔라. 아니면은 전기차, 부품 이쪽을 보셔라. 라고 물론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쪽은 반도체 IT 섹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드렸던 한미반도체 40% 수익, 47% 수익, 이수페타시스 47% 수익 그렇게 드렸던 건데 무거워요. 무겁고 일단 철강 섹터가 강하게 좀 움직이는 순환매가 언젠가는 올 겁니다. 지수가 한 3,000 가까이 가게 되면 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50만 원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시간을 두고 올 7월 달, 8월 달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다. 우리나라 코스피 2,800에서 기본 2,800 잘 가면 3,000을 바라보면서 좀 끌고 가겠다. 그러면 뭐 50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IT가 가게 되면은 이런 애들은 좀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다른 애들이 움직이면 오늘 은행주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힘이 없는 거다. 좀 재미가 없다. 당분간은 그거를 인정하고 가시든가 아니면 저라면 이렇게 해야죠. 저라면 좀 물린 것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IT를 교체해서 빨리 수익으로 바꾸는 게 어떨 건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어쨌든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 드릴 건데요. 자, 대신에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 방송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일로 좀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기승전 IT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를 왜 해야 되는지 뻔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너무 지겹도록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제 방송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이미 IT에 다 갖고 있을 거지만 아직도 IT가 없다. 손실 몇 프로까지 잘라서 IT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왜 강한 패턴을 해야 되는지 강한 패턴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잠시 뒤 11시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정수 전문가님의 게릴라 방송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시장은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경계감이 확산될 예정입니다.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부품주들 중 조정을 받았던 종목 위주로 공략해보시는 전략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은 PSK 홀딩스였고요. 매수가는 41,4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랑톡방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전문가님의 게릴라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꼭 챙겨가셔서 투자의 경쟁 우위 꼭 점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